삼성전자 지금 사야 할까요? 1분기 실적은 57조 원으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고 올해 300조를 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반기는 더 좋아질 거란 분석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하고 증권 커뮤니티는 사야 한다와 팔아야 한다로 반이 갈렸습니다. 전쟁 났다, 유가 오른다, 코스피 흔들린다, 뉴스는 매일 쏟아지는데 정작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이 혼란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단순한 매수와 매도를 넘어선 구조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을 빼고 숫자만 봅시다. 삼성전자가 올해 300조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약 4년 반이 걸립니다. 이게 주가 수익 비율 4.5배라는 뜻입니다. 서울 상가 건물을 사서 월세로 본전 뽑는데 보통 20년 걸리는데 그건 주가 수익 비율로 따지면 20배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5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엔비디아와 비교해 봅시다. 엔비디아는 올해 약 200조 원을 벌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보다 100조 원을 덜 법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받는 몸값, 즉 시가총액은 삼성전자보다 7배나 높습니다. 더 적게 버는 기업이 더 비싼 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에 있는 평균 기업들은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정도입니다. 10년치 이익만큼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절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만 보면 이건 명백한 저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시장이 보는 변수는 숫자 밖에 있습니다. 그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전쟁,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이런 뉴스가 이제 매일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흔들렸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예 안 끝날지도 모릅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이제 일시적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배경 자체가 됐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커지면 어쩌나, 유가 폭등하면 어쩌나 불안해하며 주식을 팝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공포가 삼성전자에게 합리적인가? 전쟁이 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나빠진다. 이건 맞습니다. 일반 소비재 기업이라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은 일반 소비자가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고성능 반도체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전쟁이 난다고 해서 이 투자를 멈출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사보다 뒤처질까봐 더 서두릅니다. 시장이 보는 공포와 삼성전자의 실제 비즈니스 구조 사이에 명확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간극의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구글이 AI 검색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빈 AI로 점유율을 빼앗아 갑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메타가 AI 광고 최적화를 못하면 광고주들이 구글로 떠납니다. 아마존이 AI 물류 시스템을 안 갖추면 배송 속도에서 경쟁사에 밀립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이 2026년에만 약 6,5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우리 돈으로 95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삼성전자 올해 예상 매출 300조 원에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 전부 AI 인프라로 갑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엄청난 양의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특히 HBM이라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가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메모리도 빨라야 하는데 기존 메모리로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HBM이 필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최신 공정 D램도 필요합니다. 전쟁이 나든 유가가 오르든 세상이 두 쪽 나도 이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HBM, D램, 낸드 플래시입니다. 먼저 HBM부터 봅시다.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약자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어떻게 빠르게 만들까요? 여러 층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으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HBM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2위입니다. 1위는 SK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에 들어갈 HBM 공급 승인을 삼성전자에 내줬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D램입니다. D램은 컴퓨터나 서버가 작업할 때 쓰는 임시 저장 공간입니다. 서버용 D램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서 고성능 D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세계 1위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USB, SSD에 들어가는 게 바로 낸드입니다. AI 학습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낸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낸드 수요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D램, 낸드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글로벌 1에서 이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300조를 번다는 실적 전망의 뼈대가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외에 파운드리 사업도 중요합니다. 파운드리가 뭘까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사업입니다. 애플이 칩을 설계하면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회사가 실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전했습니다. TSMC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할 때 삼성은 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대형 고객들이 전부 TSMC로 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수율 문제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수율이란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비율입니다. 수율이 낮으면 불량품이 많다는 뜻이고 그럼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4나노 공정을 승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생산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 수율이 75%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양산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TSMC는 지금 물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주문이 너무 몰려서 2027년까지 생산 여력이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TSMC 한 곳에만 의존하면 공급망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주문을 분산하고 싶어 합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두 가지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TSMC보다 20에서 30% 저렴합니다. 둘째, 물량 분산 니즈입니다. 애플, 테슬라, 퀄컴, 메타 같은 대형 고객들이 하나둘 삼성전자로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리 부문은 지금까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수주가 늘고 수율이 올라가면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약점이 기회로 바뀌는 중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숫자들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올해 300조를 번다는 실적 전망, 이건 팩트입니다. 증권사들이 분석한 수치고 근거가 있습니다. AI 수요는 전쟁이 언제 끝나든 안 끝나든 멈추지 않습니다. 빅테크들이 950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HBM, D램, 낸드 모두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수주가 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승인했습니다. 전부 팩트입니다. 이게 숫자로 증명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리스크입니다. TSMC와의 격차도 여전히 큽니다. 파운드리는 아직 적자입니다. 이것도 현실입니다. 양쪽을 다 보고 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단기 뉴스에 흔들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건가요? 아니면 구조를 믿고 기준을 세울 건가요? 투자는 찍기가 아닙니다. 협상이 타결되든 결렬되든 코스피가 오르든 떨어지든 중요한 건 펀더멘털입니다. 삼성전자의 구조를 신뢰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게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